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대해 미국이 일본 수출 규제는 안보 조치로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미국의 개입성 발언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WTO 분쟁 해결기구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제소를 언급하며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불개입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번 발언은 일본 수출 규제가 국가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WTO 피널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안보 논리에 동의를 표한 셈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개체제 이후 70여 년간 미국이 줄곧 취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WTO 피널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며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은 한일 수출 규제 분쟁과 상관없이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방항 분쟁,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서 WTO가 안보 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하지만 WTO 판례는 미국 측 입장과 달리 패널이 안보 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장은 관리 일본 편을 든 것이 아니며 WTO의 판단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란 얘기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성기호 법무법인 수류나시아 변호사는 미국의 발언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중재 반정부 설치를 요구한 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다며, 일반 이사회 때는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다가 한국이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관행적이라기보다는 준비된 발언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미국 또한 피소국 지위에 있는 철강 분쟁이나 중국 화웨이 축출 등의 현안에서 안보 문제라는 논리로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패널 변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안보 예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안보 논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한일 분쟁 패널에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EU 등 13개국이 제3자국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한일 무역 분쟁을 바라보는 미국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한일 무역 분쟁을 취소 미아 연장을 비롯한 한일 관계의 큰 틀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의 WTO 제소 대신 정책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WTO에서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맞서 공세적으로 심리를 주도하되 일본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 간 경제 분쟁을 다루는 국제소송 사건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의 경제분쟁 처리관을 신설한다. 아울러 일본 국가안보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내년에 30명 체제로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등과의 분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 권익 확보를 위한 대응 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한국이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을 놓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인 싸움에서 졌다. 또한 한국의 조선산업지원정책,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WTO에서 한국과의 격돌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과 접전한 WTO 수산물 분쟁 당시 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소위에서 자국 주장이 인정된 점을 믿고 막판까지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했다. 일본에선 이를 계기로 국제 분쟁 해결 기구에서 소송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주도로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외무성은 종합외교정책국 산하의 신안보 과제정책실을 경제안보정책실로 개편해 NSA 경제반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NSA 경제반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능력 강화와 더불어 5세대 등 정보 개수를 둘러싼 미중 간 핵원 다툼으로 경제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2030년까지 소니를 누르고 글로벌 이미지 센서 1위로 올라서겠다던 이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당첨 포부가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소니와의 격차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자, 이미지 센서는 이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미지를 만드는 반도체라고 간단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지만 최근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3일 시장조사 업체죠. 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포인트 상승한 점유율 21.7%를 차지하면서 시장 1위인 이 일본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3분기죠. 56.2%까지 치솟았던 이 소니의 점유율은 올 2분기 42.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약 13.7% 하락한 수치인데요. 몇 분기 사이에 이 정도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에 우리는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와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좁혀지고 있고, 지난해 한때 40%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이 올 1분기 들어 20.2%까지 줄어버린 것이죠. 삼성전자의 이런 맹추격은 초격차 기술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와 공급망 확대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 데 이어 같은 해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실제 8월 업계 최초로 1억 화소 벽을 깬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죠. 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선보여 고화질 측면에서는 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반도체 2030 비전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노리는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성능 그리고 다기능 이미지 센서 개발을 선도해 소니를 제치고 단숨에 시장 정상에 올라서겠다는 이런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공급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이 경쟁 업체들과 협력을 또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이죠. 이 중국 샤오미에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납품한 데 이어 최근에는 LG전자죠. 전략 스마트폰 모델인 LG 벨벳에도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사실상 이미 일본 소니를 압살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의 경우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가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이미 병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눈여겨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 소니를 확실히 넘기 위해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한 이 프리미엄급 고화질 고성능 제품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 프리미엄급 제품은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이미지와 직결이 되고 또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상위 모델을 갖고 있지 않는 기술력에 떨어지는 이 소니가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까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힘을 들이고 있는 이 고화질, 고성능 제품군 비중이 아직은 이 이미지 센서라는 전체 시장 파이에서 크지 않다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이 수익 창출원이라고 하죠. 캐시카우는 첨단 제품보다는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수율이 높은 요 낮은 정도 수준인 이 일반 제품이란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방송을 여태껏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자기기와 마찬가지인 자동차 등에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인 이 CMOS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올해 한화 기준 약 23조 원 수준에서 약 3년 뒤죠. 2024년 약 32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장의 40%를 일본 써니가 먹게 놔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2030을 발표했고 소니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인 만큼 소니의 점유율을 매년 적극적으로 뺏어오길 기대합니다. 디램도 캐시카우 이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는 필수적이겠죠. 일본 그리고 이미지 센서,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바로 즉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일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다시 한번 폭풍전야를 맞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실제 한국에서 이뤄질 경우 대비해서 다양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요. 이 법안이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에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이 준비 중인 대응 조치는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로 외교적인 조치, 두 번째로 경제적 조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국제법적 조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 대사 소환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그리고 비자 면제 중단, 그리고 비자 발급 요건을 더욱 지금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이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보아도 일본이 지금 아시아 내에서 거의 가장 높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여행을 갈 일도 없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자 발급에 대해 태클을 앞으로 걸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비자 면제 및 비자 취득 조건 강화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이 일본이 한국이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이네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거나 아예 대사 소환의 형태를 취해 더